올라가? 곤돌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2, 3년 만에 지금 곤돌라에 보니까 여기 제가 근무하던 데인데 아예 건너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거 군사지역이어서 못 갔거든요. 지금은 그냥 곤돌라 타고 아예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돼 있네. 3층으로 가야죠. 3층. 여기 몇 철책에서 우리 근무하던데. 저쪽에 건너편에서 부대가 있었던 데인데. 구경 끝나고 내려오실 때 한 번 더 찍고 내려오실 거예요. 분실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카메라 들고 계시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기 앞에 보이시는 철책선하고 초소 빼고 다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세요. 내려서 전망대까지 구경 한다 오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찍지 말라고? 철책선하고 초소. 그거만 찍지 말래? 어디 왔습니까? 여기요? 임진각. 임진각에 왜 왔습니까? 곤돌라 타러 왔어요. 재미있습니까? 네. 뭐가 재밌습니까? 간만에 외출이 좋아요. 걸어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좋습니까? 예, 걷는 거 너무 좋아요. 저 다리 같은 것도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초소만 찍지 말라 그랬잖아. 철책 같은 거 찍지 말라요. 철책이 어디 때문에 도대체? 이쪽 얘기하는 거야? 저 건너편에 산 밑에. 지금 여기 파주에 와 있는데 여기가 임진각이에요. 여기가 제가 한 25년 정도에 근무했던 데인데 저 다리를 건너면 철책이거든요. 예전에는 민간인들이 여기를 못 들어오는 지역이었었는데 민간인들은 요 이제 안쪽에만 있고 이 바깥에는 이제 철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오랜만에 와보니까 그냥 곤돌라 타고 지나가네 그냥. 저 근무할 때만 해도 저기서 이제 앞으로 2km 가면은 군사 분계선이 시작되고 지금 원래 여기 옆에는 미군 부대가 있고 저 강 건너 저쪽에 이제 우리 부대가 있었는데 옛날 기록이 새록새록 나네. 철책에서 이거 6시간씩 막 근무하고 이쪽이 눈 오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길 따라가지고 눈 쓸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기서 밤에 근무를 하면은 북한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와요. 대남 방송을 또 틀어줘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6시, 7시부터 이제 막 틀긴 하는데 새벽에 이제 근무 쓰고 있으면은 철책 근무는 한 6시간씩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남 방송은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틀어줄 때는 북한 노래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틀어줘. 그래서 막 이선희 노래도 나오고 이문세 노래도 나오고 그러는데 야 이거 곤돌라 타고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데를 들어가니까 저희는 여기가 이제 DMZ 지역이라서 실탄 72발짜리 막 세탄창 들고 수류탄 들고 근무했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군인 현역으로 한다 그래도 실탄 이렇게 만져보는 적이 없는데 여기는 군사 분계선이라서 항상 실탄 가지고 근무한단 말인데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네 여기. 야 신기하다 이거. 그때만 해도 이거 뭐 일반 분들은 저쪽이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북한인 줄 알고 저쪽에도 초소가 있단 말이야. 강 따라서 저쪽 초소 앞에서 막 신년 새해 되면 막 울고 막 철쭉 붙잡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 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1사단 우리 수색대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제 최전방 강한 지휘소 여기 이제 대대장이 이제 여기서 쭉 나눠지는데 이쪽에서 근무하고 그랬었는데 신기하네. 근데 여기도 지금 초소도 사람은 근무는 안 서는 것 같다. 근데 되게 이렇게 완화된 것 같네. 여기는 뭐 일반인들이 와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못 했던 데인데 참 신기합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났네. 20년이 지나니까는 아주 그만큼 또 긴장감이 완화가 됐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일반인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지뢰 보이시죠, 지뢰? 여기는 함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전쟁을 이제 했던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가 근무할 때도
여긴 길이 딱 있어요. 거길 넘어가시면 안 돼. 다 지뢰로 이렇게 돼 있어. 힘들고 그럴 때 군대 다시 가는 꿈은 안 꿨어요? 군대 제대했을 때 많이 컸지. 아 진짜? 근데 이게 서서히 잊혀지더라고. 군대 제대했을 때는 진짜 악몽이지. 다시 입대하는 거. 다시 입대를 해서 제대를 못하는 거야. 쟤 내 후임인데 쟤가 제대를 했는데 왜 나는 제대를 못하고 있지? 막 그런 꿈이지. 군대 다시 들어가고. 제대하기 전에 나오면 맨날 자다가도 관등 설명되고 그러잖아. 이병신 문기 집에 휴가 나와가지고. 남자들은 다 이해할 거다. 이거 뭔 얘기인지.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파주를 제가 다녀왔는데 임진강 곤돌라를 타고 왔어요. 근데 원래 이제 목적지는 저기가 아니었고 연천의 강교토대왕비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그래서 연천을 간 김에 헤일이나 아니면 좀 예쁜 배경을 가서 인물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좀 허탕만 치다가 온 김에 임진강이나 한번 들려볼까 그러고 갔는데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저게 진짜 허허벌판이고 아마 제대하고 한 2-3년 수행가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연수로 따져도 거의 한 2년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은 가보니까는 그냥 뭐 다 관광지로 바뀌어버렸네. 저기 군사분계선이라 민간인들도 못 넘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아예 저게 지금 제가 곤돌라 타고 와보니까 작년에 개장을 했대. 작년에 한 9월달인가 이제 개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북한하고 이제 가까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런저런 사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남자들 이게 군대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군대 사진 뭐 썰을 좀 풀면서 이제 각자 사진 올려가지고 공모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하긴 군대 생각은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해보든가 하고 그 전에 이제 흑백 사진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한 2013년도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사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할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라는 이런 공간감이 가는 이야기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20년, 30년 후에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논산이 아니고 이제 306 보충대로 갔는데 뭐 그런 이제 훈련 선호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니까 오래 묵을수록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기록 사진으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카메라를 메고 의정부에 이제 306에 가서 촬영을 했죠. 입수식을 보충대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고 촬영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제 느낌대로 가서 입대하는 군악대에서 막 연주하는 것도 찍고 입대하는 장면들도 찍고 이제 처음 가서 찍은 거예요. 처음 가서 찍어가지고 이제 입소 다 하고 나오시는 이제 엄마 아빠들의 막 눈물을 흘리는 막 그런 모습도 좀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찍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뭐 보충대 앞에 있는 뭐 이발소라든가 머리 깎는 장면이라든가 또 밥 먹고 있는 가족분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요거 한번 딱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이제 다 떨궈버리고 이제 상업사진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벌써 그때가 보니까 딱 2013년도인 거 보니까 지금이 2000이면 한 8, 9년 정도 됐네요. 저도 이번에 이제 파주 갔다 오면서 그런 새록새록한 기억들이 나고 군대에 있었던 이제 근무했던 사진첩도 꺼내가지고 스캔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 통일을 얘기하면은 엄청 복잡하죠. 뭐 100분 토론을 뭐 한 달 내내 해도 끊이지가 않을 거예요. 뭐 경제적 가치가 있다, 또 뭐 우리한테 불리하다 등등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저는 일단은 통일을 하자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뭐 경제적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고 또 우리가 뭐 북한 주민들 뭐 4명을 먹어 살려야 되네 뭐 어쩌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사진가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진가로서 그냥 오로지 그냥 사진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또 새로운 문화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거로 생각했을 때는 통일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죠. 저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뭐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있기 전에 우리는 이제 반만 년의 역사라고도 하고 5,000년의 역사 뭐 고조선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은 뭐 부여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타고 내려오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 한반도하고 이 만주 쪽에 있는 역사들이. 근데 그렇게 지내오다가 불과 100년이죠. 지금 이제 분단은 뭐 한 70년 정도 됐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남북한이 또 38선이라는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런 이념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70년을 이제 따로 어차피 이제 뭐 전쟁도 민족끼리 이제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뼈아픈 역사를 겪었지만 독일은 전범국가인데도 서독 동독으로 나눠지고 어느 날 이제 진짜 갑작스럽게 이제 통일을 해버렸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전범국가도 아니죠. 전범국가라고 치면은 원래 이제 일본이 두 나라로 쪼개가지고 소련하고 뭐 미국이 통치를 하던 우리는 온전하게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범 옆에 있는 전범 국가가 만주부터 그냥 다 이렇게 침략했던 일본은 잘 있고 아무 잘못도 없던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소련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런 또 배경이 엄청나게 또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70년을 지내왔죠. 그래서 우리는 섬나라 아닌 섬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자, 근데 식민지 시절에서도 베를린 올림픽이죠. 독일까지 기차를 타고 갔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일단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거는 무조건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육로로 뭐 육로로 유럽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잖아요. 저도 상상도 못하고 아마 제 할아버지 세대 정도면은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남북이 이제 분단되기 전에 어린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북한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섬나라 아니면서 섬나라로 거의 70년을 넘게 지내온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사실 뭐 제가 뭐 동해 서해 바닷가로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만은 너무 좁아요.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해가면서 어떻게 이제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은 파주 문산으로 해서 일본 국도가 쭉 연결이 되고 자유로로 해서 이쪽이 이제 동해 속초로 이제 고성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로 해가지고 뭐 러시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짐 차에다가 그냥 짐 때려 싣고 막 휴가 내가지고 한 5일 6일 동안 뭐 이제 평양 들렸다가 금강산 들렸다가 추울 때는 또 개마고원도 들려서 러시아 이제 블라디보스크로 해가지고 뭐 하얼빈으로 들렸다가 뭐 몽골도 한번 가서 은하수도 찍고 뭐 그냥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뭐 또 이제 일본 국도로 또 타고 간다면은 뭐 황해도 해주로 해가지고 뭐 신의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북경으로도 갔다가 이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진짜 더 길게 막 한 달 동안 여행을 한다라면은 진짜 각국의 나라를 거치면서 막 유럽까지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꿈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여행은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 여행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프랑스 여행을 딱 갔다 그러면 프랑스 뭐 9박 10일이다 그러면 프랑스 갔다가 옆에 독일 갔다가 뭐 벨기에 갔다가 뭐 오스트리아 갔다 막 이렇게 옆 나라를 여권 하나 들고 막 거쳐가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같은 말을 쓰고 또 외세가 침략을 하면 같이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온 역사인데 70년 전에 분단이 돼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이제 제일 먼 나라가 돼버렸는데 사진이 아니고서라도 정말 안타깝죠. 이산가족이라든가 뭐 이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없었고 그냥 남북한이 같은 나라로 이렇게 지낸다고 치면은 모르죠.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제가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진짜 고성에서 끝나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막 1000km씩 달리면서 막 금강산도 보고 막 러시아도 갔다가 뭐 몽골도 갔다가 근데 반대로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은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경제적인 거로 따지면은 부산항에서 이제 물류를 출발하는 것보다 열차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40일 정도가 이제 뭐 단축이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진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대륙으로 나가면서 러시아 막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반대로 또 러시아, 중국, 뭐 몽골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 이거죠. 뭐 벚꽃이 핀다 그러면 진해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 되겠지만 그런 시절이 되면은 저 북방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 봄꽃을 이제 못 보는 쪽에서는 거꾸로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을 올 수도 있고 물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 유럽 끝에 있는 프랑스나 막 이런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차에다가 짐 다 때려 싣고 한 달 동안 유라시아를 횡단하자 그러면서 유럽을 쭉 거쳐서 막 카자흐스탄 뭐 몽골 막 이렇게 각국의 나라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제일 끝에 있는 부산까지도 올 수 있고 또 제주도까지 뭐 차를 싣고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막 대륙으로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도 꼭 해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철도나 아니면 화물차나 이런 것도 통해서 뭐 서울 부산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뭐 일본에 있는 이제 시모노세키항하고 이제 부산항이 제일 가까우니까 일본에 있는 물류들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뭐 육로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데 이런 뭐 자원들을 또 부산항으로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이제 일본 새끼들이 갑자기 뭐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또 지랄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물류가 막 복잡하게 이제 다 끌어놓고 여기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부산항에서. 그래서 헛소리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산항에서 딱 막아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아예 주도권을 잡고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도 뭐 부산항을 거치든지 아니면 제가 뭐 항로는 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은 뭐 시모노세키항에서 출발해서 뭐 아시아를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름도 넣고 거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산에 거치든 어디 가든 얘네들도 이제 물류가 빠를 텐데 만약에 몽골로 무슨 뭐 일본에 뭐 카메라가 됐든지 전자제품이 됐든지 뭐 자동차가 됐든지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을 하고 또 부산항에서 이제 육로로 해가지고 이제 뭐 철로가 이제 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로도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고 몽골 뭐 북경 뭐 이런 데로 이제 막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위에도 쓸 수가 있어요. 한 달에 막 몇만 대가 이제 차를 수출하는데 그거 그냥 부산항 막아버려. 너네 독도 가지고 또 지금 영유권을 한다고 다 막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가스관 잠궈. 아주 그냥 위에 쓰는 거죠. 부산항 막어. 일본 수출 금지. 하여튼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여튼 가로막혀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금강산도 가고 평양냉면도 먹고 해가지고 가본 풍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겨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창 뭐 이런 데는 이제 지대가 높고 그래가지고 눈도 많이 오고 이제 막 그런 풍경들이 많죠. 근데 사실 보면은 여기는 남북한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따뜻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제일 추운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아주 그냥 치를 떠는데, 북한은 뭐 이런데 뭐 개마고원 이런데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홋카이도 이런데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근데 함경북도 뭐 이런데 뭐 이런데 이런 쪽으로 산악 지역으로 가면은 홋카이도 못지않은 이런 풍경들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태안, 뭐 강화도 이런 데는 갯벌이 많죠. 갯벌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갯골도 찍고 장노툴도 정말 많이 찍는데, 이 해주 같은 데도 가면 지형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못 가지만은 요런 거는 뭐 염전 같기도 한데, 이 큰 갯골부터 이런 데도 강화도 이런 데 못지가 않아요. 위성지도 지형으로 보면은 야, 여기도 사실 이런 갯골 같은 것들이 엄청 많겠구나. 뭐 갯골뿐만이 아니고 이런 양식장 풍경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온천군 평양에서 서쪽이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염전 같아요. 염전. 지금 염전이 우리나라의 저 태평염전 증도 이런 데보다 어마어마해요. 이 규모가. 그러니까 염전이 있으면은 이런 데는 또 다 갯벌이 있고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데가 펼쳐지겠죠. 자, 이런 데도 이제 갯골 줄기나 이런 것들이 서해 이제 강화도 이런 데 못지않게 뻘밭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자, 지도를 제가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이제 위성지도로 안 보이는 거는 이제 구글어스나 이런 거로도 좀 찾아봤어요. 근데 패선이 엄청 많아요. 우리 또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선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큰 패선이 없고 이제 요즘에 거의 다 쪽배잖아요. 근데 쪽배인데 여기는 패선이 딱 봐도 이제 패선이 있어요. 제가 오천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위성지도로 봐도 아, 요거 패선이 있구나 이런 데를 딱 아는데,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이제 뭐 못 고치거나 이제 오래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사진거리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기가 북한에 관광을 해주는 이제 나라들이 이탈리아라든가 이제 몇몇 나라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자유롭게 갈 수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일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호미곶을 통해서 이 7번 국도로 해 가지고 금강산을 들려서 쭉 해안도로로 이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라선에서 점심을 먹고 또 러시아로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쪽에서 이제 서울 인천에서 출발해 가지고 장노출 갯벌 이런 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주 뭐 이런 식으로 쭉 거쳐 가지고 신해주까지 뭐 이런 루트로도 갈 수 있고, 또 중국에 보면은 중국도 이런 데가 이쪽이 산둥반도 이쪽이 또 다 갯벌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연안을 타가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중간중간 또 장노출이 아니고 풍경도 감상하면서 또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아, 그런 날이 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군대 사진을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북한 쪽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은 뭐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처음에는 힘들겠죠. 북한이 이제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너무 많이 처져 있다 보니까 뭐 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모은 몇십 년 동안 낸 세금을 거기다 퍼주느니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건데, 서서히 조금씩 이제 맞춰가면서 뭐 왕래만 하는 수준에서 바꿔가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후대나 자식들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에서는 통일이 돼가지고 진짜 대륙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또 대륙에 뭐 러시아, 몽골, 뭐 중국,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나라들까지 우리나라까지 진짜 뭐 여행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고, 육로로 막 다닐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